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항상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말씀 하나 더 드렸으면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저의 신간이죠,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 이 책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베스트셀러로 모든 서점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면역력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면역력을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 책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면역력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봄철이 너무 이제 빨리 지나가서 이제 언제 또 여름이 올지 모른다, 그런 정도로 지금 계절의 변화가 이제 빠른데요, 오늘은 봄철 면역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봄철에 자신의 1년 면역력을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저는 이제 면역력의 총량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쓸 면역력이 있죠. 그래서 면역력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잘 배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의 1년 플랜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봄철에 이 면역력의 상당 부분을 다 소진해버리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로 갈수록 면역력의 결핍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력 1년 플랜을 좀 잘 살펴보면 봄철은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잘 비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변화의 시기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우리를 공격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잘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철은 아무래도 무덥고 또 이제 에어컨을 많이 켜다 보니까 장염, 무더위, 열사병, 냉방병 등 계절의 어떤 혹독한 부분에서 잘 견뎌야 되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을철에는 수화 계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그리고 인슐린 건강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죠. 겨울철 날씨가 추워집니다. 혈관에 많은 부담을 주는 시기죠. 그래서 혈관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지내려면 변화가 많은 이 봄철 시기를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봄철에 시기적 특성들을 보면서 1년 면역 플랜을 잘 세운 데 있어서 봄철 면역력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봄철의 면역력의 특징은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에 많은 부담을 주는 거죠.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이 외부의 다양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거를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몸의 조절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죠. 특히 봄철에는 일교차, 겨울과 봄, 그리고 봄과 여름의 계절의 이제 변화가 굉장히 빠른 시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상당한 이제 부담이 오게 됩니다. 자율신경계가 그래서 굉장히 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소화기에 부담이 많이 와서 장염이나 소화불량이 굉장히 많고,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누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봄철에는 꼭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화기에 부담을 많이 주는 자율신경의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소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10% 정도 보통 식사량보다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다양하게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조금 더 식사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신경계에 가장 부담을 많이 주는 게 화라는 감정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나면 본인도 굉장히 그 다음에 마음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참을인자 3개를 조금 더 가슴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미리미리 스트레스를 푸는 생활 방식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대화를 하면서 털어놓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한다면 독서나 운동 등으로 이것을 좀 돌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봄철은 또 자외선 노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죠. 자외선 노출이 늘어나게 되면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의 진피 쪽에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되면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자외선 중에서 UVA, UVB, UVC가 있는데 파장이 긴 UVA는 유리창, 커튼 등을 잘 통과하면서 피부 깊숙한 피부까지 침투합니다. 그래서 기미나 주근깨 등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특히 자외선 차단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죠. 꽃 구경도 많이 가게 되고, 야외 산책이라든지 등산, 바다로나 이제 산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야외 활동을 하는 중간중간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게 좋고요. 체력의 범위를 벗어날 때는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반드시 휴식을 취하면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서 우리 몸의 열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 그 다음에 휴식을 반드시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또 면역력의 위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시기적 특징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를 하는 시기죠.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동안 살이 조금 많이 쪘죠. 그래서 봄철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근데 봄철의 다이어트는 환절기에 필요한 영양소 균형을 망가뜨려서 1년 면역력 농사의 재요인이 되기 마련입니다. 환절기라서 오히려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영양소의 결핍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면역세포는 다양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가 뒷받침될 때
제대로 이렇게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되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다이어트는 건강을 우선에 둔 다이어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규칙적으로 다양하게 섭취하되 칼로리만 적절하게 줄이는 다이어트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꾸로 식사법이 좋을 것 같거든요.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단백질, 밥. 채소, 단백질, 밥. 그래서 탄수화물의 섭취는 한 반 정도로 줄이고 그 자리를 채소와 단백질 좀 채워주면서 우리 몸속에서 근육도 많이 만들고 탄수화물로 인한 인슐린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을 또 막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봄철의 이제 면역력 특징으로 보면 알레르기 질환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죠. 그 알레르기 질환이라는 것은 외부의 특정한 항원에 대해서 가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신체적인 보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봄철은 아무래도 알레르기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절입니다. 꽃가루라든지 미세먼지도 굉장히 늘어나죠. 그래서 봄철 내내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면역세포하고 너무 가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중화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일단 물을 많이 드셔가지고 혈액의 염증을 좀 떨어뜨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살펴보면 알레르기 질환의 어떤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입으로 호흡을 합니다.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 기관지 쪽으로 바로 이렇게 알레르기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민한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 호흡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이렇게 하면서 미세먼지나 알레르기들을 상당 부분 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코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생리식염수 같은 거 가지고 세척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특히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를 이렇게 더 완화시킬 수 있다는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코로 호흡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힘들기 때문이죠. 입으로 호흡하는 게 편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코로 호흡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호흡 근육을 더 발전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면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히스타민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염증반이 더 악화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레르기약을 적절하게 처방을 받아서 너무 면역력 낭비가 심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반드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죠. 이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이제 체력의 저하, 가루가 면역력의 소진을 부르게 되고 각종 질환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활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1시간 더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잠을 조금 이렇게 적게 주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 7시간 정도는 수면에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운동을 또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조금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 30분에서 1시간 땀나고 숨찬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너무 지친다, 힘들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로가 회복이 안 된다는 이제 운동이 가했다는 증거죠. 근육이 좀 뻐근한 거는 당연히 이제 좋은 징조입니다. 그렇지만 회복이 잘 되는지를 봐서 운동의 강도를 조절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변화가 많고 적응 부담이 있는 봄에 면역력을 지키기 위한 영양으로는 황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글루타치온이 또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간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글루타치온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조적인 어떤 영양소인 셀레늄이나 아연 등의 미네랄 등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비타민 A, C, E, 셀레늄, 아연, 글루타치온과 같은 영양소들은 제철 채소에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제철 채소들을 풍부하게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면역력이 떨어진 데 있어 또 피로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로를 좀 완화시키는 데 있어 호르몬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인삼이나 홍삼 등이 본인의 어떤 체질이나 이 먹었을 때 도움을 받는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철 과일이나 제철 채소들을 풍부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사법 순서에 맞게끔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가장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봄철에 자신의 1년 면역력을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실수들을 은연중에 많은 분들이 저지르고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실수를 최대한 줄여서 봄철 면역력을 잘 이렇게 사수하셔서 여름, 가을, 겨울 그 1년 내내 면역력이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면역력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